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보게 될 거거든요. 한번 가보자.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 이미 직선식을 알아. 왜? 어떤 식이죠? 1차 함수식이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 그래서 우리는 y는 몇 x 더하기 얼마 요런 걸 보고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x 앞에 있는 m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기울어진 점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 뒤에 있는 n을 보통 뭐라 부르지? y 절편 이렇게 부른다 그제?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x절편, y절편 그려보고 이런 걸 했었잖아. 기울기는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음수일 때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치?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의 정의 x 두 점이 있다면 두 점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랑 추가적으로 우리 왜 3학 2학기 첫 단원에 삼각 D 나오잖아.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그 중에서 기울기랑 관련 있는 삼각비는 누굴까요? 탄젠트. 왜? 밑변분의 높이의 B가 탄젠트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일치하더라. 그래서 이제 문제 저 뒤에 가다 보면 X축과 어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가 60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울기라는 얘기는 거지. 탄젠트 60도 얼마일까요? 기억하십니까? 2 루트 3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루트 3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B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가자.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0도 그 다음에 30도 45도 60도 90도 그러면 2분의 요건 0이고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 여기까지 코사인 보고 뒤집으면 된다 그지?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는 한가운데가 1 루트 3 곱하고 루트 3 나누고 요거는 0 이 너무 커서 없어요. 요까지는 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승아가 졸고 있는데 옆에 있을 때 탄젠트 30도 하면 루트 3분의 1 하면서 일어날 수 있게 자 그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워온 1차 함수랑 기울기에 대한 성질이야. 그래서 저 1차 함수 할 때 우리 식 찾을 때 맨날 하던 게 기울기를 알고 지나가는 점만 알면 구할 수 있다 했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2고요 3,4 지나가요 식 찾아주세요 하면 y는 2x 3 넣으면 4 나오도록 2 빼주면 되는 식을 적으면 됐었잖아. 직선의 방정식 다르지 않아? 똑같아. 여기 쭉 쓰면 돼. 근데 약간 특수한 형태 두 가지를 우리 좀 새로 배워볼 건데 그 기울기 얘를 활용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거거든. 우리 요 점이 a, b라는 점이 있고 요런 데 점이 x, y라고 있어.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라 하면 x 빼기 a분의 y 빼기 b 요게 기울기 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양변의 분모를 싹 곱해 놓으면 y 빼기 b는 m x 빼기 a 요래 되는 거 맞나? 그럼 y는 m x 빼기 a 플러스 b라고 식이 탄생하지 않니? 막 움직여서 변하는 그런 한 점에서 변해. 여기 x, y, 여기 x, y, x, y 변해. 그럴 때 기울기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식이다 이런 얘기잖아. 잘 보면 항상 무슨 점을 지나게 돼? a, b를 지나게 되는 식이지. 얘를 보면서
얘 0 되는 x 값이 a잖아. a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b잖아. 맞니? a, b를 반드시 지나가는 m이 뭐든 간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요? 이해했니? 그럼 요거에 대한 예시 한번 봐봐. y는 3, x 빼기 2 플러스 3 이러면 항상 무슨 점을 지나가는? 2,3을 지나가는 좌표평면에서 2,3 요점 지나가 기울기 3자리에서 그림이 끝난다 이 말이지. 이해니? 그럼 하나 더 이러면 뭐를 지나가는 직선이야. 얘를 반드시 지나가고 기울기는 뭔지 모르겠는 그런 직선이다 이 말이지. 괜찮겠나? 그래서 요 표현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써왔으니까 괜찮을 건데 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해 주시자 이 말이지. 왜? 앞으로 요 형태를 보면 반드시 지나가는 점좌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나요? 여기까지 논리 느린다.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 요게 첫 번째로 요거 두 번째로 새로 배울 거 절편을 알고 있는 직선이 있다 쳐보자. 그럼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지. y는 마이너스 a분의 b y절편이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나? 요거 이항해요. a분의 bx 더하기 y는 b 양변에 b로 나눠보아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잘 보면 x 분모 x절편 y 분모 y절편 더하면 1이에요 라는 뜻이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럼 요거에 대한 예시도 한번 해볼게.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이 직선의 x절편은 얼마? y절편? 그럼 그려봐라 하면 3, 4, 찍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 말이지. 이해되나? 하나만 더 마이너스 2x 빼기 3분의 y는 1 x절편 얼마? y절편 얼마? 오, 그게 안 낚였네. 사실 낚이라고 내 문제인데 더하기 했을 때 분모디 빼기잖아. 더하기를 여기다 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2y절편이 마이너스 3씩 그리면 된다 이 말이지. 이해가세요? 자, 또 중에 모르겠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네. 왜 x절편이 되는 거예요? x절편 구할 때 y에 0 넣잖아. 0 넣고 나면 이때 x값 나눴을 때 1 되는 거는 똑같은 거밖에 없잖아. 아니면 여기서 내가 x를 a, b 잡고 식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게 x절편, 여기 밑에 있는 게 y절편. 괜찮나? 좋아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까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래서 요 직선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y는 몇 x 더하기 몇 요렇게들 많이 쓴다 그지? 이거를 보고 우리는 저기 무슨 얘기를 까먹었다.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냥 이름이 그렇다는 소리야.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y를 저짝으로 넘기면 2x 빼기 y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이지? 이걸 보고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붙인다. 그러면 너희는 일반형이 익숙하니 표준형이 익숙하니? 저 위에 거 표준형이 익숙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뭘 주겠어? 그치? 안 익숙한 거 이런 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걸 주고 나면은 헷갈려. 그러면 이걸로 바꿔서 풀면 된다 그지? 그래서 뭐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 있으면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y절편 기울기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막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내일 보잖아. 오, 그지? 그래서 내일 보면은 이 직선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들이 평행, 수직 그런 거 할 때 사실 예로 풀어도 되지만 예로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거는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지. 되겠지요? 그리고 직선 중에서는 좌표 평면에 축과 평행하거나 수직인 이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2다. 이 직선의 방정식 얼마지? y는 2. 동의 안 왔으네. x는 2. 여기가 3이고 y는 4. 이제 이런 거 생각이 잘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어떤 함수라든지 방정식 이런 거는 특징이 동일한 특징을 가지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세로선을 그어놨다. 요 점들의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식이어야 되잖아. 2,0, 2,1, 2,2, 2,3, 2,4, 2,5 공통점인 거야. 다 y는 바뀌지만 x가 다 2잖아. 그러니까 x는 2라고 적어준 거지. 여기는 전부 다 x는 뭐 1,3, 2,3, 3,3, 4,3, 5,3 전부 다 공통점으로 y가 3이잖아. 그래서 y는 3이라고 쓰는 거다. 이해갑니까?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까지 중에서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요?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문제 좀 보고 갈까? 그 37쪽에 1번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방정식 찾아라.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3 알고 있고 지나가는 점 찾아야 되는데 하필 그게 중점이다. 그지? 두 점의 중점 합의 반 나눈 거 합의 반 나눈 거 1,5가 중점이 되는 거 맞나?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우리 예전에 구하는 것처럼 y는 빼기 3 x 1 넣으면 5 나오게 8 더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그지? 괜찮아요? 아니면 뭐를 배운 거? y는 기울기 괄로 반드시 지나가는 점. 또 뭐라 쓰면 되겠어? x 빼기 1 플러스 5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지. 이해되니?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나가는 점 가지고 이 식을 만들고 이걸 보고 지나가는 점 찾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됐나요? 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직선은 어차피 두 점, 지나가는 두 점만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뭐 그 직선 방정식 찾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두 점, 먼 점을 지나가는데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되지. 어제 한 것처럼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찾기. 둘이 더한 거 분의 크로스로 곱하라 그랬잖아. 6 더하기 14 5분의 마이너스 24 빼기 그럼 4, 빼기 6인 거 알겠나? 이게 3대2 내분점 P가 되는 거고 이 누구랑? 이거랑 5,1을 지나는 직선 방식 찾아라 이 말이잖아. 여기서 찾는 것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기울기 먼저 찾아보면 된다 그래. 기울기 x가 1 증가할 때 y가 8 증가하네. 기울기 8이겠네. 그리고 얘든 쟤든 지나가는 점이잖아. 4 넣으면 6 나와요. 혹은 5 넣으면 2 나와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아니면 오늘 배운 거 y는 기울기 8인 거 알았다. 둘 중 하나 지나간다. 얘 지나간다 쓰면 괄호 안에 x 뭐 써야 돼? 뒤에는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y는 8 정말 지나간다 하면 괄호 안에 이렇게 쓰던가.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아질 거야. 됐나? 아니면 진짜 옛날 예적 중2처럼 풀어도 되고 y는 ax 더하기 b 해서 5,2 집어넣고 그다음 4, 마이너스 6 집어넣고 둘이를 연립해서 ab를 찾아서 넣던가 좀 딩틱한 방법 이런 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방법. 사실 얘가 좀 더 낫다 그치? 괜찮겠나? 해보시겠어? 좋아요. 한번 연습하고 보자. 어디를 가느냐? 65번. 한번 해보자. 65번. 답이 나옵니까? 얼마 나왔어요? 65번에 1 플러스 그죠? 얼마 안 어렵다 그죠? 좋아요. 그러면 살포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x절편, y절편을 던져준다. 이제 사실 아까 그 x절편, y절편 할 때도 식 있었잖아. 그거 몰라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왜 좀 알면 편하냐? 많이 알면 편하다 그죠? x절편이 6이다. 그럼 6분의 x. y절편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분의 y. 합쳐서 1. 저거 직선방식 찾았다 이 말이지. 이제 그 자리에 a,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a가 9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 b를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냐?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a, b를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지. 괜찮겠나? 만약에 혹시나 이 식을 까먹었다.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떻게? x절편이 6,0이고 y절편이 0, 빼기니까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 6분의 그래서 y절편 알고 있으니까 10 찾으면 되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야. 대신에 조금의 시간 차이가 좀 나니까
좀 연습 몇 번 해줘야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간단하지요. 그래서 살포시 밑에를 보시면 세 직선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 이거는 사실 중2 때 했었지 않아? 한 직선이 점 세 개가 있다. 어떻게? 점 두 개 기울기, 점 두 개 기울기, 점 두 개 기울기 다 똑같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 찾으시면 될 것 같다. 기울기. 그래서 3,2, 1,-1의 기울기 찾아보면 사실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한 번씩 드는 그런 문제인데 요거 기울기 하면은 3 빼기 a분의 2 빼기 5 이렇게 될 거니까 방정식 풀면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2 더하기 a는 3 빼기 a분의 마이너스 3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둘이 곱한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6은 마이너스 6 나올 거고 이 항에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a는 4 혹은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지. 양수의 찾아 4 끝났다는 거야. 사실 중2 때 하고 오는 거잖아. 간단할 거. 별거 없지요? 근데 요거는 조금 넘어갈 건데. 그 다음 5번. 도형의 넓이를 반기가 이 능분한과 점마가 생각보다 조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말이야. 자, 어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근데 한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 이 넓이를 반으로 쪼갠대.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밑에 중점, 그지? 그거를 싹 지나게 되면 반반이야. 왜? 어째? 승아는 알고 뭔가 알고 있어. 두 세모의 높이가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밑변이 같으면 넓이는 같을 거야라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중점을 지나갈 때 반드시 이등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 정도는 우리 좀 괜찮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문제거든. a 마이너스 2,4 b 빼기 1,2 c 3,4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이걸 된다. 그럼 요거 둘의 중점 둘이 합쳐서 절반 두 점 지나가는 직선 방정식 찾으면 된다. 그럼 기울기 x1 증가 y1 증가 기울기가 1이고 전혀 이상하다든지 1 넣으면 3 나오도록 2 더해주면 되는 거지. 찾았다 이러면 되는 거지. 혹은 기울기가 1인 걸 아니까 반드시 지나가는 점 x 빼기 1 플러스 3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고 기울기가 1이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 이렇게 해도 콤마 사잖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이해가니? 별거 없지요. 아닌가? 조졌네. 2,4로 풀었네. 마이너스 2,4죠. 개망했네. 푸는 방법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 주시면 된다라는 건데 말이야. 세모, 한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모가 넓이를 2등분하는 저거 좀 할만해. 만약에 3등분한 같아 보게 3등분 점에 있으면 되겠지? 1대2 내분점 찾으면 되겠지? 여기는 2대1 내분점 별거 없지용. 그래서 이런 짓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네모네모 사각형이 있어. 직사각형. 이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직선이 있대.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왠지 그 배터리 감성 같지? 그래서 이 선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 어딜까? 넓이를 반으로 나누려면 반드시 지나가는 점.
대각선의 교점 반드시 지나가야 돼. 왜? 왜까지 설명하면 완벽하다. 자, 우리 네모 사각형 이렇게 있잖아. 세로로 대각선의 절반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에서 가로선 긋고 세로선 긋잖아. 그럼 넓이가 정확히 4등분이지? 그러면 이런 세로선 얘 지나가게 세로선을 하나 딱 그려봤어. 넓이가 어때?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선을 고정시켜 놓고 살짝 이렇게 싹 돌려. 그럼 요런 선이 나오나? 요 넓이 어때? 같지? 근데 왼쪽 네모 입장에서는 요 넓이만큼을 얻었지만 요 넓이만큼 잃어버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첫 번째 넓이랑 움직인 넓이랑 똑같을 거야. 이해가? 그러면 우리는 저 선을 갖다가 이따구로 돌려놔도 마찬가지겠지? 어차피 요 넓이 두 개는 같을 거니까. 이래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마름모도 마찬가지겠네. 이 마름모를 2등분하는 선. 이 마름모의 넓이 2등분하는 선은 항상 어디 지나겠다? 대각선의 교점을 칠하면 되겠다. 설명은 아까처럼 하면 되겠다. 그렇지? 괜찮겠나? 그럼 평행 사변형도 마찬가지겠지. 대각선 중점 지나면 되겠지. 이해가요?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평행선 두 개가 있어. 평행선 두 개. 넓이가 3등분이래. 반드시 지나가는 점 찾아봐라. 각각의 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선 찾아봐야 돼. 잘못 그렸고. 한가운데 여기도 이렇게 한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요 점은 반드시 지나야 3등분이 되는 말이지. 왜? 평행하게 3등분을 그려보고 나면은 넓이 세 개가 똑같지? 그래서 이 선들을 살짝 여기 고정시켜 놓고 살짝 기울여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넓이 같을고 요 넓이도 같을 거니까 맨 위 입장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가운데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 3등분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3등분 했을 때도 가운데 점만 지나가면 된다. 이해가 안 되니까 라면이가 어딘가 있었는데 이런 거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알기 전에 어려워. 헷갈리는 그런 문제니까. 요 아래에 그럼 연습 문제에서 73번 한번 해보시오. 쉽다 너무 쉽다. 혹시 과목을 아끼고 하면 이제 이거 나눠줄게. 다행히 이제 너무 소리 나. 와 진짜 많다. 그 고마워 네이비 있을 때 오는 것 같아. 답 나오니까. 나연이 나와? 네. 답은 3 하고 나오면 된다. 자 왜? 아까 여기서 네모네모 2등분한다 하면 항상 지나가는 점 둘의 가운데 3, 둘의 가운데 3 3,3 무조건 지나야만 한다. 저것만 지나기만 하면 어떤 직선이든 안 지난다 이 말이지. 됐나요? 근데 문제를 보면 kx 빼기 4y 플러스 3은 0이라 되어 있으니까 x, y에다가 3 집어넣어 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짓을 한번 해보셔라 이런 얘기지. 괜찮습니까요? 그래서 이런 도형의 성질 활용할 때 꽤나 잘 써볼 수 있는 성질이니까 연습 잘 해주시고 살포시 넘어가시면 솔직히 이거는 안 해도 되지. 솔직히 좀 그렇다. 저거 중2 1차 함수의 내신 대비 문제잖아. 저거 A, B, C 해가지고 요거는 너희가 지금 당장 풀어봐 해도 잘 풀 거야. 그래서 굳이 하진 않고 넘어갈 거고 그 사실번 전망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1종에 7번에 우리 공통수학 원에서 방정식 풀 때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할 때 항상 뭐냐? 그 문자로 묶어내지 않았어. 왜?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이 K에 관계없이 항상 이러면 K 곱하기 뭐 더하기 뭐는 0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지. 얘가 바뀌든 말든 항상 0이 되려면 네가 0이고 네가 0이어야 되는 거 아이가? 라고 맨날 풀었잖아. 다르겠냐고? 똑같다 이 말이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저런 얘기가 나왔다. 그럼 묶어내보자 이 말이지. 그럼 K로 묶어내 관련 있는 관련자들 이렇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 이렇게 묶어내고 합이 0입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 맞나? 그런 다음 네가 0이고 네가 0이면 K가 뭐가 되든 간에 항상 0이 되잖아. 아니? 그 다음 뭐 XY 찾고 싶은 거야? 둘이를? 그죠? 연립하는 거지. 근데 연립하는 이유가 뭐지?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립하시면 돼. y는 2x 빼기 5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빼기 x 더하기 3 2x 빼기 5는 0 그럼 5x 빼기 15는 0 x는 3 y는 1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1을 무조건 지나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대충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요거랑 요 위에 거, 요 아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3,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K가 바뀌면은 얘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찾아지겠네. K가 만약에 1이면 1 넣으면 어떻게 돼? 빼기 x 더하기 3y 2x 빼기 y 빼기 xy에 대한 1차식 나오잖아. 그게 0이면 어떤 직선이 나오는데 3,1은 무조건 지나간다며. 이해가니? K가 2면 또 다른 직선 나올 거고 K가 3이면 또 다른 직선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 짓을? 이 짓을 거꾸로 한번 돌려볼 거야.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봐보면 되겠어? 이때까지 해오지 거꾸로 올라가면 된단 말이지. 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K를 곱해놓고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내비두고 두 개를 더해서 0이다라고 써버리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오지 않나? 이해하니? 왜 그런 거야? K가 바뀌든 말든 네가 0이고 네가 0이면 되니까 K 곱하기 어떤 직선의 방정식 더하기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XY에 대한 1차식, XY에 대한 1차식 실수 배해봐야 XY에 대한 1차식 합쳐봐야 XY에 대한 1차식 결국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일 거야. 괜찮나? 근데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네가 0일 때랑 네가 0일 때잖아. 직선의 방정식은 0, 직선의 방정식은 0. 딱 요 상황이지. 그래서 둘이 연립했을 때 둘의 교점이 되는 x, y는 넣어보면 항상 0이 나올 거잖아. 항상 성립할 거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방정식 찾는 식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직선을 넣으면 직선 방식이 나오잖아. 그 다음 단어 나오는 원 집어넣으면 원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K에 따라서 뭐겠어? 요 원방정식과 요 원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방정식이 나오겠지.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거 쓰는 거보다 그냥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 훨씬 빠르거든. 근데 이걸 왜 배워야 되냐 하면 뒤에 원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럼 똑같은 짓을 하잖아. 원이 있고 요건 두 직선의 교점 지나가는 직선이었잖아. 그럼 요건 뭐겠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찾는 방정식이겠다 이 말이지. 이해가니?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때 써보기 위해서. 그럼 원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도형은 아무거나 도형을 집어넣도록 되겠어. 이 도형과 요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도형의 방정식이 되겠지. 이해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가 다다음 페이지 두 개 뒤에 43쪽에 한번 펴보면 여기 보면 두 직선의 교점과 2,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솔직히 그냥 둘이 연립하면 교점 나오잖아. 그래서 둘이 갖다 빼보면 x 플러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y는 빼기 5. 그래서 요거 지나가는 교점이고 이점 지나가는 직선 점과 점 사이 가지고 쭉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방정식을 대비해서 한번 해보자. 저 직선과 저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 방정식 둘 중 아무거나 k 곱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더하게 되면 0이다라고 써버리면 k가 뭐든 간에 얘가 0, 얘가 0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이해돼? 그럼 두 직선 교점 지나가는 되게 많은 직선의 방정식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 그런데 2,1을 지나가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걸 찾으려면 2 집어넣어보면 K가 얼마인지 나오지? 그 K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럼 넣어본다. 2 넣으면 4, 2 넣으면 2, K 플러스 마이너스 3. K는 3이겠네. 여기다 3속 집어넣고 분배해서 마무리 계산 7x 빼기 4y 빼기 6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뭐 이상해?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 아닌가? 괜찮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나도. 여기까지 되겠나?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연습하고 가자. 80번. 해보세요. 80번.
왠지 구한 것 같고 심심하시고 다른 거 풀고 계시면 되고. 나연이는 좀 어디야? 외우려요. 응.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다. 그지? 어떤 원리였지? 어떤 직선, 뭐 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신에 일반형으로 바꾼 거, 는 0으로 바꾼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 하나.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데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그렇더라 이런 얘기잖아. 자, 이런 게 직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얘가 뭘 지나간다고? x에 y에 둘 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x랑 y가 전부 다 0이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k 플러스 10은 0이 나오니까 k 값은 빼기 10이네. 이제 직선 방정식이 고정이 되는 거지. k가 막 변하면 교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막 어떤 직선인지 막 뺑뺑뺑 돌아간다. 근데 k가 고정이 됐어. 그럼 이제 원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정리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0에서 요거 마이너스 28x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21y 빼기 10 더하기 10 요렇게 쓸 수 있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7 나눠주면 요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갑니까요? 요까지 하나도 이해돼요? 자, 요까지 잘 모르겠는 사람 괜찮습니까요? 네. 그러면 안 하고 넘어온 게 그 전전 페이지 요거 사실 안 했는데 K가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거 76번 한번 풀어보시오. 승아 그거 연습 할까? 괜찮아? 둘 다 구했나요? 3,6 나오니? 별거 없다 그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요거 사실 중2 때 나온다 이거. 자 여기 보면 두 직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하는 거다 그지? 그러면 사실 충분히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다. 대신에 달라지는 점은 뭐냐? 이만한 좀 달라지지. 먼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걸 한번 그려본다. 뭐 그려봐야 항상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꾸 그려봐야 돼. 요만은 x절편 y에 빵 집어넣으면 x는 2 x에 빵 집어넣으면 y는 2 둘 다 2가 되는 그런 직선일 거야. 그리고 mx 빼기 y 더하기 m 플러스 1은 0이라는 놈 m으로 좀 묶어내봐. 그 다음 y는 절로 좀 가봐. 그럼 어떤 직선이지? 뭐를 항상 지나가는 직선?
마이너스 1, 1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는 여기서 이제 빙빙 돌아가는 이런 직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는 거?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해라. 그 말은 요 때보다 내려가면 되고 요 때보다 올라가면 되는 거라니. 그럼 요 길기보다 작거나 요 길기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때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면 x가 1 증가, y가 1 증가. 기울기는 1이제? x가 3 증가, y가 1 감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기울기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근데 이 직선에서 기울기가 누구야? m. 그래서 m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말이? 근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문제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어. 3m 문제를 막 바꿔 가서 줬다. 근데 이 범위다. 그럼 m을 이렇게 찾는다고. 매번 하다 보면 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사이에 기울기가 있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무의식 중에 기울기를 3m이 기울기인데 m을 기울기를 착각해갖고 이렇게 값 써고 제출해본단 말이지. 놀랍게도 객관식 1, 2, 3, 4, 5, 5번에 이거 있다고. 학교생이 항상 넣어놓는다. 실제로는 뭐야? 이게 아니라 3m이라는 기울기가 요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잖아. 양변의 3을 나누셔야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진짜 m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 거겠지. 저런 거 조심해라 이 말이지. 이해되나? 좀 급하게 찾다 보면 빼잡을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뭐였는지 옆에 적어두고 3m 이를 적어두고 그 3m의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게 훨씬 편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그리고 4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만나도 4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 분모가 빠져 있는 거지. 만약에 어느 선분과 만난다 하면은 요거랑 요거도 끄트머리에서 만나는 거니까 포함해줘야 되지. 그래서 선분인 경우에는 규모 등호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차이점 유념하시면서 그 밑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 그 밑에 거 79번 한번 풀어주세요. 79번.
많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괜찮아?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약간 직선의 활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 거고 생각 맞잖아요. 징글벙글인데 뒤에 문제 좀 연습 좀 해볼 거거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 풀어보고 내가 설명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볼 건데 일단은 뭘 풀어보냐면 그 뒤쪽에 살포시 넘겨서 어디 있었는데 아까 왔는데 모르겠어. 자, 그 연습 문제 그 스텝 1은 알아서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스텝 2의 8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직선의 법 처음부터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찾았습니까? 88번에 답은 5번 나오면 되는데 나이는 혹시 찾았니? 아직 못 찾았죠? 한번 같이 가볼까? A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잖아 2,6 그리고 B라는 점도 알려주고 있지요 그 점이 얼마니? 8,0인가? 그럼 C라는 점도 알 수가 있잖아. 이거의 X절편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1,0 우리가 궁금한 건 CBD의 넓이가 궁금하니까 밑변 이미 9라고 알고 있고 높이만 알면 되겠네. 교점에 Y값 찾으면 되겠네. 그럼 교점 찾으면 되지. 교점은 이 직선 방정식 찾으면 되니까 Y는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1이다 되지? 그 다음에 8 넣으면 0 나오게 8 더하면 되고 둘이 연립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빼기 x 더하기 8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5 x는 5 y는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 3. 그 높이는 3이 될 거니까 곱해서 반띵 2분의 27. 이게 간단하지요? 괜찮습니까요? 응. 그래서 이런 건 약간 기초적인 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냥 구할 때막 거창하게 막 그런 식 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이요. 그다음 90번. 90번. 시간 좀 더 필요합니까? 네. 그래. 좀 더 줄게. 답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고 찾으면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 이제 다양한 도형들 중학교 때 했던 도형들 정도를 써야 된다. 우리 옛날에 중1 때 좌표 평면에서 요런 삐딱한 세모 넓이 어떻게 구했냐? 요거에서 뺐잖아. 비슷한 느낌으로 하면 돼. 여기서도 각복 지점에서 가로 세로 이런 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됐나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2,0, 1,0 해놓고 요거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지. 그럼 요 각도를 점 X라고 해보면 두 개 더하면 90도제? 여기 90도일 거니까 180도 요거 두 개 더해도 90도여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럼 여기도 점 X가 하면 90도, 점 X 90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조만한 직각삼각형 4개가 전부 다 ASA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 1인 거잖아. 그럼 B점 좌표는 1,3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1, 여기는 2니까 C점 좌표는 3,2라고 할 수 있겠네. 이제는 뭐 하면 되겠다. CD 지나가는 직선 찾으면 되겠다. 그럼 기울기 BD가 된장 이거다. 그러면 2,0 이랑 저거랑 지나가는 거.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3이고 2 넣으면 0 나와야 할 테니까 뒤에 6 더하면 되겠네.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괜찮아요? 요렇게 쓰는 문제가
저기 뒤에 좀 고난도 문제 이런 데도 한 번씩 나오니까 좀 반드시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센 시단계 문제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쓸 때 써먹을 거니까 잘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92번 한번 해봐요. 쉽다. 아까 우리 넓이 2등분 하는 거 그거 활용하시면 된다. 쉽다. 으카. 답 나오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둘 다 괜찮아? 둘 다 중점 지나간 그림 되지? 그럼 살짝 넘어가면 그 밑에 네모이죠. 94번 있잖아. 그거 한번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얼마 안 걸릴 거야. 답이 2. 같이 한번 자, 여기서도 저 직선 mx 더하기 2m-1 전말을 보시면 y는 m으로 묶어냈을 때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래 되지. 그 말은 마이너스 2, 1을 반드시 지나가는 그런 직선이다. 근데 요 네모랑 만난단 말은 기울기가 가장 크면서 만나는 끄트머리인 요쪽 요 꼭지점 지나갈 때 만나겠지. 그 다음 가장 기울기가 작아졌을 때 만나는 거 요 끄트머리 꼭지점 얘 지나갈 때다. 그치? 그러니까 1,2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랑 3,1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사이가 기울기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요때 기울기 찾아보자. x가 3증가, y가 3증가. 기울기는 1. 요때 기울기 찾아보자. x가 5증가, y가 2증가. 5분의 2. 그럼 기울기는 1과 5분의 2 사이인데 등호 붙어야 되겠지? 요 네모에서 만나는 거니까 끄트머리에서 만나도 만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는 여기서 m이었으니까 m 집어넣어주면 알파 베타. 그래서 둘이 곱해서 5배 하는 2하고 나오지? 이해돼요? 이해됐어? 네.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여기까지 풀면 일단 중간 단계까지는 우리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거고. 그 바로 밑에 좀 이상꾸리하게 생긴 거 있거든. 그걸 지금 마무리 한번 풀어봐. 오늘 그게 마지막 문제야. 공학을 오늘 칠 건데 한번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시간 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나연이는 어느 정도 좀 접근해봤어? 네, 아, 생각 다락도 넓이 응. 그래서 어느 곳까지 사각형 넓이 나오기나 아니 안 나오지. 네모 쓰기가 좀 그렇다. 나는 승하는 어디까지 접근해봤어? 처음에 약간 생각해서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문제 읽어보면 이제 요 네모랑 요 땅바닥에 있는 네모 두 개의 넓이의 차이가 4 차이 난다고 하잖아. 근데 너희 저 네모 넓이 찾기가 쉽니까? 진짜요. 개빡세 보이잖아. 하지만 조금 시선을 돌려보면 저 보라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가지게 되는 도형이 뭐 하나 있지 않아? 조금 확장시켜보면 누구? 여기 있잖아. 그럼 요거를 포함해버리면 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띄고요. 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띈다는 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쉬워요. 쉽죠. 그래서 자꾸 쉬운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는 얘기지. 근데 요 넓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해보면 요 땅바닥의 요 넓이는 별 더하기 4가 되잖아. 근데 확장시킨 땅바닥에 있는 요 노란색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랑 위에 보라색 직각삼각형 두 개 차이도 얼마나 나겠어? 그래도 4가 나겠지. 오, 직각삼각형 길이 빼면 넓이 4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직각삼각형 둘 다 밑변은 4라는 거 아는데 높이를 둘 다 모른다, 그제? 미치지도 놓으면 되지. K 아니 알파, 델타 이런 거 놓을까? 괜찮겠나? 그럼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알파 반띵한 거. 다음 보라색 직각삼각형 넓이는 4 곱하기 델타에 반띵한 거. 둘이 빼면 4예요. 찾아지니? 그럼 양면에 2로 약분하게 되면 알파 빼기 델타는 2구나. 요 길이 차이는 2 차이 나구나. 이해가니? 그 다음에 문제는 기울기 힌트가 아직 안 썼지. 기울기는 어떻게 찾죠? 밑변분의 높이로 찾잖아. 때 맞춘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4분의 알파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기울기. 그다음 보라색 직각삼각형의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베타. 괜찮니? 그거 두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더라. 그러면 양면에 마이너스 16 하고 나면 알파 베타는 15 이렇게. 그럼 결국 알파든 베타든 둘 중 하나. 특히 그 중에서 베타 하나 알면은 C2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둘이를 연립해보자 이 말이지. 1차식의 연립.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알파 대신에 2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고 나면 베타 2 플러스 베타는 15. 그래서 전개해서 찾아본 베타는 3 하고 나오지 않겠어? 그럼 요 길이가 3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B점의 좌표가 4,6이었다. 4 X좌표 유지시키면서 Y는 3만큼 내려오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 됐니?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CE의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0,6을 지나고 4,3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괜찮나? 그럼 마지막 우리 정답 CE의 방정식을 찾아라. 점 두 개 가지고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 Y절편 6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가나?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활용이나 고난도 이런 문제 풀 때 최대한 가진 힌트들을 다 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너희에게 도형의 넓이, 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희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제 더해보고 빼보고 잘라보고 그런 일을 해야 돼. 알지? 이해돼? 승아, 너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잘 해봐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그 이제 또 문제 좀 풀어 봐야 되거든. 이제 예제 오늘 시도 얼마 안 남았잖아. 예제가 많진 않을 거야. 필수 예제. 그래서 얼마 없을 거니까 그거 마저 좀 해보시고 마저 하던 거 좀 덜한 거 있으면 마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숙제는 그셋 157번까지 조금 뽑아주시면 아 오케이 157번까지 해오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일주일 치다 이틀 치다 보니까 좀 많다 이제 근데 중간에 보면 A 단계도 좀 섞여 있어. 그래서 그 B 단계, C 단계 위주로 가주시면 돼요. 알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화요일 날 아니 내일 이제